안녕하세요. 척추 박사 이상길 그리고 국제 슈로스 마스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은 척추 측만에 우리가 운동을 접근할 때나 혹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척추 측만의 평가입니다. 자, 척추 측만의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을 코 각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엑스레이에 약간의 안 좋은 면이 하나가 있죠. 바로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 혹은 4개월이라는 텀을 두고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속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 3개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보호자분들은 불안해하십니다. 왜 그렇죠? 키가 급격히 크는 과정 속에서 각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서 실제로 측만에 있는 분들에게 운동이라던가 어떤 치료 테크닉을 하시는 분들도 중간중간 궁금하실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실제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혹은 이것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냥 정체만 있는지, 때로는 안타깝게도 그 각도가 나빠지고 있진 않는지, 이걸 확인을 하려면 엑스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한 요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어지는 뭔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방사능보다 소중한 건 이분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야겠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혹은 내가 어떤 운동을 지도하고 나서 그 전후도 봐야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잠시 측만의 어떤 유병률,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측만의 어떤 원인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측만의 유병률은 학생분들이 가장 많죠. 급성장기입니다. 측만의 올바른 정의는 뭐였죠? 다 알고 계시죠? 3차 원적인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컬리오메터라고 얘기하는 척추 측만 계측기를 통해서 이 증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측만이 있게 되면 대도수가 어떻게 되죠? 추체가 커브가 만들어지면서 오목한 쪽으로 회전이 가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회전의 등급에 따라서 회전이 없다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우리는 회전의 등급을 나눕니다. 제가 잠시 저희 스마트폰을 가져왔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요, 척추 회전각 측정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고요. 보게 되면 센서에 접근을 허용한다는 버튼이 밑에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이렇게 폰을 가로로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했고요. 위에는 제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캐시로 스파인 체인지 프로젝트. 여기에서 말하는 체인지 프로젝트는 뭐냐면 당연히 이분들이 더 건강한 척추로 나아가는 것, 측만의 각도가 진행하지 않는 것, 때로는 그 각도를 감소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나온 다음에 저희가 폰을 싹 돌려주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평계가 나오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추체라는 것은 가운데 극돌기라는 것, 우리가 손으로 등뼈를 만지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스마트폰 평평하기 때문에 이게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이 스마트폰을 꽂아줍니다. 꽂아주게 되면 이 수평의 정도, 여기 오목한 부분이 보여지시죠? 자, 이 오목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추체라고 얘기하는 것,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녀석이 있죠. 여기에서 극돌기라는 라인이, 안타깝게도 측만이 있는 분들은 극돌기가 일자 배열을 하지 않고 있겠죠. 그러면 이 측만 계측기 프레임에서 가운데 오목한 부분이 그 척추의 극돌기 라인입니다. 그 부분에 양쪽에 등을 딱 얹은 다음에 얼마나 기울어지는지 수치를 보는 거예요. 자, 학회에서 얘기할 때 이 각도를 5도가 넘게 되면, 또 어떤 학회에서는 7도를 얘기하지만 저희는 5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5도의 숫자가 그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이분은 측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분이 왔습니다. 자, 이 측만 계측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전의 수치, 이걸 APR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수치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10도, 10점 몇 도의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50분이나 혹은 2시간, 그 시간은 센터나 병원마다 좀 다를 겁니다.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혹은 어떤 운동요법을 통해서 열심히 그분에게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법이 정말 이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때 물론 외형 사진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수치화된 것, 저는 이것을 정량적인 평가로 얘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를 들었듯 어떤 분이 왔었을 때 10도 정도의 이 계측기 값이 나왔습니다.
내가 50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50분이란 수업이 지난 다음에 측정을 다시 하게 되면 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유지해야 될까요? 떨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그 값은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도 때 오신 분을 운동을 열심히 시켜서 우리가 그 각도를 뭐 5도나 6도로 줄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에서의 그 내용을 다 인지를 하고 올바르게 활동을 하시고 때로는 집에서 열심히 또 운동도 해주신다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이를 다시 왔을 때 저희는 또 이걸 측정하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처음에 10도 때 오셨던 분이 운동을 하고 가면 한 7도로 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왔을 때는 10도가 아닌 한 9도 정도의 이것이 보여진다면 좋겠죠. 그리고 운동을 지도하고 나서 그 값이 5도대로 떨어지고 점차적으로 이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측만에 있는 분들이 방사능의 어떤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을 항상 기록해서 그분과 내용을 공유했었을 때 그분들의 척추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방법은 원래 학교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가끔 학교에서 이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간단한 프레임, 전화기 없는 분들은 안 계시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프레임만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 가까운 사람, 내 아이들의 어떤 척추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